네, 2023년 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두했습니다. 간이 양간히 시간을 끌다가 출두를 했고요.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남지청 앞에 개딸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나가서 검찰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1990년인가요? 김영삼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앞에서 발표한 5.18 수사와 관련된 골목 성명입니다.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나는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이 검찰의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 라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라 그랬습니다. 헌정사상 야당 책임자인 자기를 소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사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수십 차례가 넘을 겁니다. 5.18 광주 문제와 관련해 전두환 씨는 G라인에 있지 않았다. 그거는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당시 전남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던 정웅 당시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정웅 씨는 김대중 캠프로 가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했었죠. 물론 처벌도 안 받았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5.18 특별법으로 잡아놓았던 거는 김영삼입니다. 이 김영삼 씨가 전두환 씨를 잡아놓았을 때 전두환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었죠. 그 노태우 정부는 그때 50 청산의 요구가 많으니까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네 명이 합의에 의해서 50을 청산하기 위해서 89년도 12월 연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50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과거 문제는 따지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을 지켰고 또 백담사에도 가 있었는데 그리고 검찰이 그리고 수사를 했었죠. 5.18에 관련 수사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 수사 자료집을 월간조선에서 부록으로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걸 구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전두환은 어쨌든 계엄사령부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5.18 직접 진압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때 수사를 했던 부장검사가 이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도 저희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무혐의 처분이 났던 거죠. 지금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재명 씨 측을 수사했던 경찰이 했던 거고 이 5.18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씨가 경찰이 무혐의했던 거를 다시 검찰이 조사하게 된 거는 이 새로운 사실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전두환 씨가 당시 검찰에 의해서 수사만 하고 끝났던 거를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된 거는 김영삼 정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식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죠. 갑자기 5.18 특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이 5.18 특별법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 5.18 특별법은 목적법이기 때문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딱 겨냥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는
5.18 수사가 다가오니까 그걸 거부하면서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검찰에 잡으러 오니까 잡혀줍니다. 이 골목 성명 마지막에서 나는 이 수사를 거부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법 질서 존중을 위해 나는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송영기를 포함한 민주당은 한 1년 됐나요? 고발사주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김웅 의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여자, 그 여자는 또 박지원 씨랑 연결돼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고발을 하도록 사주한 게 윤석열이다 라고 해서 한참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고발사주 사건 났을 때 윤석열 그때 후보였나요? 나는 아니다 하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제히 송영기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두환의 골목 성명을 연상시킨다 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잊어먹었습니다. 별것도 아니었으니까. 자, 저는 이번에 이재명 씨가 검찰에서 한 성명을 보면서 전두환 씨의 골목 성명과 비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법을 새롭게 바꿔서 이재명 씨가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게 아닙니다. 과거 그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는 민주당 정권이었고 수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시비가 있었고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 김만배 게이트 등등이 계속 그것도 지난 정권 수사가 안 됐었죠. 네. 그리고 2025년이면은 이 천화동인 1호를 동규내에 넘기겠다라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동규는 유동규 씨니까 이재명 측에 넘기겠다. 그 정도쯤 되게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죠. 대장동으로 돈 번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쭉쭉쭉 나오는 시점입니다. 팩트가 추가로 나온 거고 법이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씨는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문제, 부인의 문제, 또 본인은 또 이거 말고도 쌍방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게요. 요즘 상류층 사회, 연예인 사회를 중심으로 펜탈이라고 하는 마약이 제법 퍼지고 있습니다. 왜 마약이 이렇게 퍼지고 있느냐? 신종 마약이죠. 옛날에 히로뽕이니 뭐니 합성 마약이 있었는데 펜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약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북한발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제조한 국가 권력으로 제조한 펜탈이 왜 유행하느냐? 이건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북 비밀스러운 교류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도 수사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좀 밝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들은 이 민주당 세력들이 뒤에 뒷배를 봐주면서 남북 교류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뻔하죠. 마약, 위조지폐, 슈퍼노트 뭐 이런 걸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그걸 허용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 정권은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게 묘목 북한 보내기. 안부수는 민하협을 통했고 민하협은 이화영 씨를 통해서 이화영 씨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그때 지사는 이재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씨는 여러 가지로 남북 문제부터 부정부패까지 가족 문제까지 많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검찰에 나와서 뭐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정치검찰이다. 검찰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는 이재명 씨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심을 했었죠. 네. 검수완법 통과시켰었고. 네. 이런 그가 오늘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라 그랬는데 이 검찰이 정권의 신여 역할한 거는 문재인 정권 때 심했죠. 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권력에 의도한 바로 움직이는 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권의 일부로 둔 거는 그 사법권을 이용해서 통치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목적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죠.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서 윤석열 씨를 어떻게 하려고 고발 사주 뭐 엮으려다 하다 다 안 됐던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라든지 추미애하고 윤석열 씨가 다퉜던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윤호중 이런 사람들은 뭐 검당육창 뭐 온갖 걸 다 떠들고 있는데 자 이제 이재명 씨가
조사를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전두환 씨도 합천에 내려갔지만 다시 붙잡혀 올라오고 그때 많은 언론들 저도 그때 기자였지만은 합천에서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에서 취재 차량이 검찰 차량을 추적하면서 촬영하고 한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이라 그러는데 과연 정치적일까요? 저도 기자를 꽤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 저도 물론 편견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정치적인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부정부패를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 판단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참 엉터리 사상 누각에서 문재인 정권이 5.18을 너무 부풀리고 지금 미르재단 같은 거를 사유화했다라고 이재명은 얘기합니다.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르재단이 사유화했다고 보는 것도 이재명의 주장일 뿐입니다. 성남FC 통해서 이재명 씨가 사유화했는지 아니면 자기 홍보 혹결을 노리고 했는지 그건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악을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어둡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었다고 하면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 벌어졌고 남북 문제부터 참 힘들었겠다고 싶습니다. 이재명 씨가 앞으로 이렇게 뭐 일단 나오는 모습 보니까 뭐 결연한 모습은 보이는데 얼마나 디펜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재명 씨 측근들이 과거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신다면 이재명 신변 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검찰 성명을 발표했지만 과연 그는 정치검찰 운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장동 게이트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시기로 하시죠. 감사합니다.